행동이 감정을 결정한다. 어떤 성격을 원한다면 이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평온한 것처럼 행동하면 실제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웃으면 행복감이 들고, 손을 잡으면 친근감이 느껴지며, 근육에 힘을 주면 의지력이 높아진다. 우울증 때문에 아침에 잠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기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다. 화를 내는 행동 때문에 더 화가 난다. 따라서 화가 났을 때 평온한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분노를 신속하게 누그러뜨릴 수 있다. 성큼성큼 걷기가 행복감을 높인다면 질질 끄는 걷기는 우울한 감정을 자극한다. 나이가 들어서 못 노는 것이 아니라 못 노니까 나이가 드는 것이다. 행동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얼마든지 더 부드럽고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금 바로 써먹는 심리학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그런 척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된다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의 행복 지수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몇 가지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춤추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비록 몸치이지만 아침에 음악을 틀고 막 춤을 추면 정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또한 일어날 때 재빨리 일어나니까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고, 제가 조급한 성격인데 일부러 행동을 천천히 하고 말도 천천히 하며 차분한 사람인 척하니 정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화가 나는 일에도 오히려 차분한 행동을 하니 분노가 쉽게 가라앉았습니다. 또 제가 다이어트 중인데 먹고 싶은 음식을 싫어하는 척하면서 밀어내니까 그 음식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 날씨가 매우 추운데 나는 추위에 강해 하면서 추위에 강한 척 하니까 정말 추위가 덜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걸을 때도 성큼성큼 걸으니 기운이 더 났고, 또 억지로 웃으려고 노력하니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척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가정 원칙을 제 일상생활에서 더욱더 광범위하게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책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내내 나는 여러분에게 먼저 행동을 바꾸라고 주문할 것이다. 지금부터 나는 이 책 전반에 걸쳐 행동을 통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권할 것이다. 불쾌한 느낌은 아닐 테니 안심하자. 아마 사소하지만 새로운 느낌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머리와 가슴 속에 떠오르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느껴보길 바란다.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어떤 성격을 원한다면 이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의 이런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이론은 우리는 가정 원칙이라고 부를 것이다. 가정 원칙은 제임스 심리학의 기반을 이루는 이론이다. 의도적으로 좋은 기분을 만들어내려면 벌떡 일어나 신나는 생각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활기차게 말하고 움직이면 된다. 나쁜 감정과 씨름하다 보면 우리 관심은 온통 부정적인 쪽으로만 흘러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가장 유명한 것은 독일 연구팀의 실험이었다. 그들은 피실험자들에게 전신마비 환자들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중 절반에게는 치아로 연필을 물고 있도록 하여 웃는 표정을, 다른 절반에게는 입술로 연필을 물어서 찡그린 표정을 만들도록 했다. 그 결과 웃는 표정을 지은 사람들이 더 높은 행복감을 느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 폴 에크먼은
인간의 표정과 감정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에크먼의 연구 결과는 특정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감정 상태뿐만 아니라 몸에도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몇 년 전 일부 과학자들은 제임스의 가설을 입증할 결정적인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 그것은 사람들을 뇌에 스캐너해 놓고 그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짓는 표정을 재현해 보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번 실험에서는 피실험자들에게 그 느낌을 일일이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대신 스캐너로 피실험자의 머릿속을 직접 들여다보기만 하면 되었다. 연구팀은 아미그달라가 고도로 활성화된 상태를 보고 피실험자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과학자들은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하는 행동이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제임스는 표정뿐만 아니라 움직이고 말하는 등의 행동의 모든 요소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성큼성큼 걷기가 행복감을 높인다면 질질 끄는 걷기는 우울한 감정을 자극한다. 자신이 지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행동이 실제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정말로 기분이 좋다고 상상하면서 하는 행동이 실제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 즐거운 활동에 대한 연구 결과와 가정 원칙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단지 행복한 생각을 떠올리는 것보다 자신이 정말로 좋은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편이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행복감을 높인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 고개를 똑바로 들자. 웃으면서 경쾌하게 걷자. 행복한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고 춤추고 노래하자. 좋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실행하자. 행복해지고 싶다면 박수를 쳐보자. 기분이 좋아지는 혼잣말 주문. 혼잣말로도 기분을 전환할 수 있을까?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자. 첫째, 다음 문장들을 혼자 큰 소리로 읽어보자.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신있게 말해보자. 여유를 갖고 천천히 읽으면서 한 문장을 마치면 잠시 호흡하고 정리하자. 오늘 나 자신이 마음에 든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이 내게 친절해서 기분이 좋다. 일단 마음먹은 일은 대체로 잘해 나간다. 나는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금 활력이 넘치고 즐기면서 일을 하고 있다. 오늘 특히 일을 더 잘하는 것 같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마구 샘솟는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신나는 음악을 듣고 싶다. 일을 충분히 즐기고 있고 나 자신이 정말 마음에 든다. 오늘은 너무나 행복한 하루다. 1975년 심리학자 해트필드는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사랑과 매력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연구팀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접촉이 우정과 사랑의 강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랫동안 함께 지낼수록 좋아하고 급기야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까지 심리학 이론들은 사랑에 빠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연인의 눈을 애타게 바라보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정 원칙은 완전히 거꾸로 설명한다. 즉, 사랑에 빠진 것처럼 행동하면 열정이 불타오르게 된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손을 잡고 장난을 치다 보면 갑자기 큐피트의 화살에 맞게 된다. 그리고 첫 데이트의 흥분을 되살리는 활동을 하다 보면 오래된 연인도 다시 한번 서로에게 강렬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 이 단순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오랜 시간 가꾸어 나갈 수 있다.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행동을 바꿀 때 최고의 사랑이 찾아오는 것이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스탠리 샤우터라는 심리학자는 감정적인 경험을 할 때 인간의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샤우터는 신체 반응과 감정의 관계를 주크박스에 비유해서 설명한다. 주크박스에 동전을 넣으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은 특제 신체 반응을 촉발한다. 그리고 주크박스에 원하는 곡을 고를 수 있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신체 반응을 어떻게 해석할지 선택하고 이에 따라 특정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오랫동안 심리학자들은 감정이 신체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분노는 심장을 뛰게 만들고 불안감은 식은땀을 흘리게 한다. 반면 샤우터는 행동이 감정을 결정한다는 제임스의 가정 원칙을 기반으로 신체 반응을 해석하는 방식이 감정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심장이 빨리 뛰는 동일한 신체 반응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분노나 행복 또는 사랑의 신호로 각각 다른 해석을 내린다. 샤우터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코미디 영화를 보여주고 흔들리는 다리 위를 걷게 하며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타도록 함으로써 사랑의 감정까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몸이 마비되면 감정도 둔해진다. 제임스는 과감한 예측을 내놓았다. 행동을 통해 특정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1960년대 중반 심리학자 조지 호먼의 연구 결과는 제임스 이론에 큰 힘을 실어주었으며 육체의 활동이 감정 경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제임스가 예측한 그대로 신체적 움직임의 폭이 좁을수록 감정적 경험의 폭도 그만큼 좁은 곳으로 드러났다. 더 높은 부위에 척추 손상을 입은 환자일수록 신체 활동에 더 많은 제약을 받았고 그만큼 감정을 느끼는 정도도 낮았다. 이 외에도 다소 색다른 방식도 실험하였다. 바로 보톡스 시술이었다. 컬럼비아 대학교 필러 치료를 받은 여성에 비해 보톡스 시술을 받은 여성의 감정적인 경험의 정도가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신체적 움직임의 장애가 감정적 경험을 방해한다는 제임스의 가설에 확실한 근거를 제공한다. 척추 손상을 입은 환자나 보톡스 시술을 받은 여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행동이나 표정과 연관된 신체 장애가 감정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이나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누릴 수 없어서 불행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분노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느낌으로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 고통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 고통을 덜 느낀다. 다트머스 대학교의 존 라젠타와 그의 동료들 역시 전기 충격을 이용한 실험을 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고통을 최대한 숨겼을 때 피실험자들은 고통 점수를 더 낮게 보고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땀 센서에서 얻은 데이터 역시 그들이 실제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피부를 절개하거나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장면을 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좀 더 쉽게 편안한 표정을 유지할 수 있고 긴장감과 고통을 덜 느끼게 된다. 고통을 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 실제로 고통을 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실컷 성질을 부리면 화가 풀릴까? 프로이트에 따르면 폭력적인 생각을 억누르기 때문에 분노를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베개를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밟아서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안전하게 분출하면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 반면 제임스의 설명에 따르면 화를 내는 행동 때문에 더 화가 난다. 그러므로 프로이트의 정화법은 오히려 화를 부추길 뿐이다. 그 이후로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이 두 위대한 심리학자 중
누구의 말에 옳은지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추진했다. 결과는 프로이트 대 제임스, 0대 3, 제임스의 승리였다.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의 심리학자 브래드 부시먼은 평온한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분노를 신속하게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입증해냈다. 마치 편안하고 차분한 것처럼 하는 행동이 실제로 편안하고 차분한 감정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최근 분노 조절로 인한 치료 과정 중 상당수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성을 드러냄으로써 적개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분노가 유발하는 문제를 이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평온한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실제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웃음이 행복감을 자극하고 상대방의 눈을 가만히 바라봄으로써 사랑의 감정을 높이는 것처럼 평온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실제로 평온한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우울증도 가정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우울증 때문에 아침에 잠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기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심리학자 피터 레윈손은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행동의 변화가 감정의 변화를 자극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실천이다. 사람들에게 생각을 묻는 일은 그만하고 그들의 행동을 바꿀 방법에 주목해야 한다. 수년간 많은 과학자들이 행동 활성화의 효과를 입증하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제임스의 가정 원칙은 다이어트에도 적용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어떤 물건을 싫어하는 것처럼 밀어버리는 행동은 우리 뇌가 정말로 그 물건을 싫어하게 만들고 좋아하는 것처럼 끌어당기는 행동은 정말로 좋아하게 만든다고 한다. 앞으로 설탕 범벅의 스낵이나 초코 비스켓 접시와 마주하거든 즉시 그 접시를 밀어내도록 하자. 그러면 유혹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행동이 감정과 믿음, 의지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았다. 웃으면 행복감이 들고 손을 잡으면 친근감이 느껴지며 근육에 힘을 주면 의지력이 높아진다. 가정 원칙이 옳다면 성격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대로 성격을 바꿔나갈 수 있다. 즉, 행동 방식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얼마든지 더 부드럽고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문제의 원인을 잘못된 사고 방식에서 찾는다. 그리고 과거의 성공에 집중하면서 확신에 가득 찬 자아를 떠올리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가정 원칙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을 바꿔야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간의 성격 중 상당 부분이 유동적이란 사실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부여한 역할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그 역할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개발해 나간다. 젊음을 되찾는 시간여행. 이 외에도 젊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실험은 수없이 많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더 젊어진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랭거는 혼인신고서를 바탕으로 4살 이상 차이가 나는 커플들의 삶을 추적해 보았다. 여기서 그녀는 나이가 어린 쪽이 스스로 나이가 많은 것처럼 행동하고 나이가 많은 쪽이 더 어린 것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 결과 랭거는 차이가 기대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이가 어린 쪽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훨씬 더 짧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춤은 아주 놀라운 위력을 발휘한다.
주기적으로 춤을 춘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경우 평균 치매 발병률에서 76%나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밤마다 춤을 추러 나간 사람들은 스스로 젊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고 덕분에 오랫동안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었던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 못 노는 것이 아니라 못 노니까 나이가 드는 것이다. 노화를 멈추는 5가지 행동 규칙. 일상적인 권한 갖기, 노년의 삶을 무력감,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으로 바라보지 말자. 대신 가능한 한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통제 권한을 유지하자. 정신적 활력 유지하기. 이른바 두뇌 훈련이 정신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 하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는 분명 도움이 된다. 뉴스를 따라잡고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져보자. 매사에 호기심을 갖고 취미와 관심사를 유지하자. 친구나 가족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자. 목표를 세우는 것도 아주 좋다. 젊은 마음 지니기. 랭거는 실험을 통해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이들과 젊은 친구, 이웃과 함께할 자리를 마련해 두자. 활기찬 모습 보이기. 젊은 사람처럼 움직이자. 가능한 많이 움직이고 경쾌하게 걷자. 또한 춤이 최고의 심리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젊은 외모 추구하기. 외모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준다. 랭거는 한 연구에서 머리 염색을 하기 전후로 여성들의 혈압을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염색을 하고 나서 스스로 더 젊어졌다고 생각한 여성들의 혈압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와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것은 실제로 신체를 건강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이어온 긴 여정을 통해 인간의 몸과 뇌에 관한 놀라운 진실을 살펴보았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마음과 몸이 마치 기수와 말의 관계와 같다고 생각했다. 기수가 말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몸의 움직임을 결정한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심리학자 제임스가 등장해 인간 심리에 대한 기존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획기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제임스는 행동이 생각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행동을 바꿔야 생각과 감정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 역시 마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즉, 가정 원칙을 통해 인간의 감정, 동기, 믿음, 성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 원칙을 통해 우리는 인간 심리의 본질을 이해하고 개인의 인생을 바꾸며 조직의 단결을 도모하는 막강한 힘을 이끌어낼 수 있다. 지은이 리차드 와이즈먼, 영국 하트포트셔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대중에게 심리학을 소개한 괴짜 교수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 그는 타임스, 가디언,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 영국 유수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심리학자이다. 오랫동안 프로 마술사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거짓말, 속임수, 미신,
행운, 웃음, 사랑 등 주류 심리학계에서 다루지 않는 독특한 주제를 다뤄왔다. 2002년에는 심리학을 대중에게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최초 심리학 대중화 교수직에 임명되었다. 2005년 영국 과학진흥재단 일부 부분 의장을 역임했고 영국 학술원, 왕립과학연구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등에서 강연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그의 심리 실험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그 과정과 결과가 150여 개의 TV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각지에 소개되었다. 그의 연구 결과를 담은 유튜브 채널은 2019년 현재 구독자 20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조회수 4억 5천 건에 이른다.